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유튜브를 켜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가정전문 그 간호대학원 실습을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은 애기들 돌본다고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 안에서 찍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그 대학원 면접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오늘 지금까지 계속 제가 포스팅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유튜브보다 어쩌면 블로그를 보시면 수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실습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더 많이 생생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김민소라고 치면 블로그랑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대학원 지원할 때도 널스케이프 같은 데 찾아보면은 현재 가정전문간호사나 대학원에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지라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1월 달에 그때 문의드렸을 때도 뭐 답변도 없었고 이제 정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걸 답답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일단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Q&A 위주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간호사를 하고 싶으신데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뭐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실습 나가고 올해도 이제 실습을 나가고 있는 중인데, 가정간호팀에 보면은 거의 나이대가 40대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제가 늦게 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제가 43살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으니까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30대 평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대전대학교도 이제 면접을 그때 갔을 때도 면접 오신 선생님들이 되게 나이가 젊으시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지지난주 제 가정간호 학회를 갔을 때도 다른 대학원 선생님들이 오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되게 30대 정도로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1년이라도 빨리 가정간호를 하고 싶으시면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나이가 45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치겠죠. 그럼 45 이제 겨울 때쯤에 취직 자리를 알아볼 텐데, 내가 좀 기존에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가정간호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보다 내가 나이가 좀 많구나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한 해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그 실습 스케줄, 그 수업 스케줄, 이거를 내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커버할 수 있냐, 이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커버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제 대학원마다 이제 실습하는 그 스케줄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수해야 되는 이론적인 시간, 실습해야 되는 시간은 대학원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이클을 돌리냐, 이 차이겠죠. 근데 남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4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한 5주 동안 이제 여름방학에 작년 여름방학, 올해 여름방학 이렇게 실습하고 있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학기마다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뭐 몇 개냐 이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5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하기가 힘들죠. 오프 빼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갔고요. 오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나이트로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꼬박 이제 일하면서 실습을 커버하고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만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원을 시작을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소속돼 있는 병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내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내가 뭐 간호부장님이나 간호과장님, 뭐 수원생님이랑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합격을 하고 논의를 해봐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정간호대학원이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대학원에 가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진단검사 의학과 뭐 이런 뭐 경력도 인정이 되냐 뭐 이건데, 제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죠. 그 가정전문간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료기관, 이때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건 로컬도 포함되는 거죠. 외래 같은 거. 그래서 어느 내가 전공을 했냐, 이거는 상관없이 그 병원에, 의원에, 이런데 이제 10년 안에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지원하는 간호사 숫자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장기 요양기관,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주야간센터, 이런 방문간호센터, 이런 데서 일했던 경력들도 다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보건소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보건지소, 뭐 보건진료소 이런 데 이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간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뭐 진단검사 의학과에 내가 근무를 했다. 만약 예를 들어 그렇다 한다면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장담은 사실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모든 뭐 T튜브 체인지라든지 L튜브 체인지, 모든 IV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제 혼자서 보호자랑 나랑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같이 가는 게 아닌 것이.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면접을 보는 교수라면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본 과에 근무한 간호사를 내가 뽑지 뭐 이제 그런 뭐 케이스라든지 IV 잡을 일이 뭐 이제 없는 그런 부서에 일했다는 선생님은 면접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부서에서 일한 선생님이라면은 사실은 내가 가정간호 실습을 나갈 때 아마 굉장히 또 충격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물론 교육은 물론 받겠지만 이 교육이란 것이 트레이닝 기간만 끝나면 내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전문간호를 내가 지원을 해서 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은 내가 현장 이제 실무에 나갔을 때 바로 내가 투입을 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케이스를 보고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대학병원에 어느 뭐 그런 과에 들어갈 필요 사실 없고 저같이 뭐 30대 뭐 40대쯤 됐으면은 내가 늘 말하듯이 빡센 요양병원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병원에서 뭐 L튜브, T튜브, 뭐 PTBD, 뭐 C라인 모든 걸 내가 다 보고 있는 간호사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간호전문 간호사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요양병원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간호 실습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 나에게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뿜뿜 실어주거든요. 그러므로 대학원에 지원하고 싶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이제 진료하는 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을까 이것의 계산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 주는 게 대학원을 지원할 때 영어 성적을 되게 많이 보지 않냐, 뭐 병원 스펙을 되게 많이 보지 않냐, 뭐 출신 학교를 많이 보지 않냐 이런 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막 카톨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빅5 병원 안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뽑고 자기 이제 학교 출신 이제 그 출신 선생님들 되게 많이 뽑고 영어 실력 좀 반영해서 많이 보고 성적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스펙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남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신 병원 뭐 출신 학교 그런 거를 따졌다면은 저는 불합격했을 거예요. 합격을 이제 하는 기준 자체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정전문간호사로 바로 써먹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이거를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 소속된 병원의 가정간호 팀이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반이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졸업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본인 가정간호 팀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인 거죠. 바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 내가 이제 근무했던 병원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거를 받는 것보다 실무에 바로 투입돼가지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가정 전문 간호사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이제 확실한지 이거를 봤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고 그리고 가정 전문 간호사를 할 때 내가 뭐 옛날에 서울대 병원에 일을 했고 제가 옛날에 뭐 세브란스 병원에 일했고 그 과거에 내가 어느 병원에 어느 파트에 일했는지 그게 그렇게 큰 뭐 이제 중요한 관건인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뭐 이제 뭐 유명한 병원이지 않고 내가 출신 병원이 지방에 있는 병원이고 내가 뭐 지금 근무하는 병원이 뭐 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이고 어쩌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이제 지원해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거기 뭐 영어 실력 본다더라 뭐 어쨌더라 하는 건데 경쟁률 떨어뜨리기 위한 그냥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어차피 복수 지원이 되잖아요. 쓰면 내가 3개든 4개든 그냥 막 던져봐가지고 지원해서 붙는 곳에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꼭 한 군데만 지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위에 어떤 누군가의 글 이런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한번 지원해 보는 거죠. 궁금해 하셔가 질문을 달아줬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있는 그대로 해드렸고요. 제가 가정전문 간호사를 이제 3차수라 부르거든요. 3학기까지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고 실습을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이렇게 계속 나가보면서 느낀 거는 아 병원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실습을 나가면서 아 진짜 나랑 안 맞다. 나 누구 가정에 가가지고 나 진짜 혼자 처치하는 거 못하겠다. 이런 선생님도 물론 있을 거예요. 병원이랑 환경이랑은
간호사는 정말 완전히 이제 다른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가정 전문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관심 있으셔가지고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블로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가정 전문 간호사 관련된 이제 포스팅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튜브 내용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뭐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점이 궁금해요 라는 부분 있으면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